유플라이마 미국 진출은 셀트리온 그룹의 터닝 포인트, 퍼스트 무브인 암젠, 그리고 셀트리온 오늘 플러스 2.20% 상승, 헬스케어 플러스 2.08%, 제약도 플러스 2.71% 상승세를 보입니다. 세 종목 모두 장대 양봉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위에 꼬리가 있긴 합니다만 장대 양봉의 모습은 좋은 모습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거래량은 조금 더 늘어나야 되겠죠. 거래량이 조금 더 늘어나면서 직전 고점 돌파를 좀 시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앞에 전고점까지 도전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될 것인데 현재의 모습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유플라이마가 미국에 진출한다는 것이 셀트리온 그룹 차원에서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특히 유플라이마가 미국에서 과연 성공할 것이냐, 그렇다면은 실제적으로 1분기 암젠의 암제비타가 미국 시장에 출시를 했잖아요. 그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이 결과와 더불어서 과연 앞으로 유플라이마의 실적이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예상을 해보면서 유플라이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가 미국 시장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 가격 경쟁력입니다. 생산 원가를 절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유통 비용을 절감을 해가지고 어쨌든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 1번이고요. 두 번째로 차별화 전략으로 가야 되겠죠. 제품이 좀 좋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고농도 제형 상호 교환성이 승인돼야 되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PBM 쪽에 처방 목록으로 등재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PBM의 처방 목록에 등재가 되기 위해서는 또 어떠한 조건이 있느냐, 이것이 역시 또 세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첫 번째로 가격인데요. 원가 경쟁력, 그리고 직접 판매를 통해서 가격 경쟁력은 이미 확보가 가능하잖아요.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두 번째로 생산 능력이잖아요. 안정적인 공급이 돼야 되는 것이고,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자체 및 위탁 생산 구조를 갖추고 있잖아요. 생산 여력, 능력 측면에서는 충분히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파이프라인인데요. 현재 셀트리온 그룹은 세 가지 종류의 바이오 시밀러가 미국에 이미 출시가 된 상태잖아요. 파이프라인도 다수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 세 가지 가운데서 가장 또 중요한 것은 바로 리베이트 부분이 되는 것이죠.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만 그만큼 또 리베이트도 줄 수가 있잖아요. PBM한테.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 시장에서는 리베이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 조건들이 있는 가운데서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업체들 상황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표시한 것은 고농도 제품권에서 고농도는 4개의 제품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알보텍이 문제가 좀 생겼잖아요. 아일랜드 공장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기 때문에 FDA 승인이 늦춰질 것이고, 이에 따라서 출시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장은 이제 삼성 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이 고농도인데 최근에요, 산도스 쪽에서 3월달이죠, 고농도의 FDA 허가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산도스가 대신 또 하나 더 들어왔다. 미국 시장은 고농도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PBM의 선호 목록 등재 역시 고농도 중심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물론 오리지널인 휴미라는, FB의 휴미라는 당연히 등재가 되겠죠. 퍼스트 무브인 암젠, 이건 이제 퍼스트 무브이기 때문에 등재될 가능성이 일단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쪽에 고농도 4개잖아요. 4개 가운데서 알보텍이 이제 좀 탈락 개념이니까요. 그렇다면 3개가 되든 4개가 되든 셀트리온의 등재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암젠의 출시가 됐는데요. 어쨌든 그 데이터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지난 4월 달에 나온 것이니까 이 데이터는 3월 데이터가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죠. 아달리무밥 부분인데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요.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리무밥인데요. 휴미라, FB, 여기 오리지널 사고요. 암젠의 암제비타가 2023년 2월 달에 출시가 됐잖아요. 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보시면요. 암젠의 암제비타의 점유율이 3월 달에 0.2%잖아요. 그러면은 플러스 0.1이니까요. 2월 달에는 0.1% 했다는 것이고요. 1월 달은 당연히 출시가 안 됐으니까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1월, 2월, 3월 1분기 암젠의 암제비타의 시장 점유율은 0.1%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FB의 1분기 점유율은
99.9%가 되는 것이죠. 1월, 2월, 3월 다 합쳐서 평균으로 내야 되니까요. 생각보다 포스트 무빈, 암젠, 암제비타가 시장 점유율이 안 나오죠. 그것은 저농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1분기에 암젠의 암제비타의 시장 점유율이 0.1%잖아요. 이것을 매출 개념, 이것은 점유율이니까요. 매출의 개념으로 살펴보는데요. 암젠이 1분기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암제비타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을 보시면요. 미국 시장에서 5,100만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680억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암젠의 1분기 점유율이 0.1%잖아요. 그런데 0.1%밖에 안 되는데 5,100만 달러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FBA 시장 점유율이 99.9%단 말이죠. 그렇다면 FB의 1분기에 미국 시장에서의 매출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것을 이제 따져보면 암젠의 1분기 실매출의 금액이 확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FB의 1분기 실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휴미라가 있잖아요. 오리지널 휴미라가 있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29억 4,800만 달러죠. 그리고 미국 외 시장에서 5억 9,300만 달러입니다. 전체적으로 1분기에 35억 4,100만 달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미국 시장 이 부분을 주목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아까 전에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FB의 1분기 점유율이 99.9%인데 1분기 미국에서의 매출액이 얼마였냐 하면은 29억 4,800만 달러잖아요. 그러면 암젠은 0.1%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암젠의 암제비타는 미국 시장에서 295만 달러, 약 39억 5천만 원 정도의 매출이 1분기에 나온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왜 암젠의 1분기 암제비타의 매출액이 5,100만 달러인가? 이거 이상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암제비타에 대해서 암젠의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요. 미국의 매출액이 5,100만 달러가 1분기에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23년 1분기 암제비타 매출의 대부분은 재고 구축과 관련이 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실제적으로 5,100만 달러가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된 것이 아니고 대부분 재고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1분기에,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1분기의 매출액이 295만 달러에 불과한 것이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미국 시장 점유율을 가정을 한 것이에요. 가정을 한 것인데 이 자료는 유진 투자증권의 자료가 되는 것인데요. 조건은 뭐 이러한 조건들이 나와 있는데요. 2023년에 암젠의 암제비타가 시장 점유율을 15%, 이게 너무 높게 본 것이죠. 나머지 업체들은 7월부터잖아요. 1%로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암제비타는 0.1%가 나왔잖아요. 1분기에.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23년 1분기를 단순하게 유출을 하면요. 1%라는 것은 약 2,950만 달러, 395억 원 정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라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죠. 따라서 7월부터 만약에 출시가 된다면요. 3분기, 4분기에서 2개 분기잖아요. 2개 분기니까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은 400억으로 계산을 했을 때 약 800억 정도가 1%이면 미국 시장에 올해는 나올 수 있다. 단순한 그냥 계산이에요.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이 시장을 오리지널인 FB가 휴미라가 지켜낼 것이냐, 이런 싸움이 2024년에는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죠. 추정이긴 합니다만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2024년에는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도 약 한 3% 잡고 있잖아요. 5년, 6년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너무 먼 기간이니까. 가까이 2024년만 보면은요, 이러한 상황은 3%죠. 대충 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번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각 증권사들이 자료를 발표를 했잖아요. 요 유플라이마의 매출액만 우리가 따로 한번 모아봤는데요. 1분기에는 214억 원의 매출을 올렸잖아요. 예상은요, 2분기, 3분기, 4분기 갈수록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022년에는 회사 측에서 유플라이마에 대해서 따로 매출액을 공개를 하지 않고 그냥 기타로 다 넣어버렸기 때문에요. 2022년에 유플라이마의 매출에 대해서는 각 증권사별로 다 계산이 좀 다른데, 그러나 최근에 5월 12일 날 셀트리온 헬스케어 회사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시면요. 유플라이마 1분기에만 전년 연간 매출액의 50% 이상을 기록했다니까요. 1분기가 214억이잖아요. 그러면 작년 연간 매출액을 우리가 약 400억 정도로 대충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증권사들이 2023년에 대한 전망치 숫자를 보시면요. 평균적으로는 1680억이 되는 것이잖아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 과연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요. 1% 정도로 한다면 단순 가정으로 미국 시장에서 7월부터 해서 분기별로 약 400억씩 해서 약 한 800억 되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유럽 시장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24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잖아요. SK증권은요 3,733억인데요. 그 다음에 하나증권은 데이터를 내지를 않았고요. NH가 4천억 이상, 근데 교보증권은 6천원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유한타는 보수적으로 3,136억으로 계산을 했는데요. 추정을 했는데 어쨌든 뭐 추정치는 봐야 아는 것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평균적으로 4,219억이니까 4천억대 정도로 기대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2023년보다는 2024년에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가 큰 폭의 성장이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전망치이기 때문에요. 당시 또 상황들을 보긴 해야 됩니다만요.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유플라이마의 경쟁력이 미국에서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데요. 5월 30일 날 PDUFA가 결정이 돼 있잖아요. 이것은 FDA가 최종 심사를 마감하는 기한 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통상적으로 FDA의 경우는요, 마감날 전후해서 발표를 합니다. 어떤 경우는요, 좀 빨리, 아주 1, 2주 빨리 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요, 한 달 정도 뒤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은 좀 유동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허가가 된다는 것이고요. 7월 1일 날 론칭이 되기 때문에요, 미국에서. 알보텍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요. 오리지널하고 동일 스펙을 보유하고 있다는데 특히 미국 시장에서 80mm AI 오토 인젝션 제형은 오리지널인 에버비하고 셀트리온하고 두 군데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른 경쟁 업체들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AI 오토 인젝션은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펜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펜형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시린지형보다는 미국 시장에서는 펜형이 더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mm짜리는 유럽에 허가 신청을 했잖아요. 소화용으로요.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도 10mm짜리까지 허가 신청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제품을 다양화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생산 측면에서 문제 없는 것이고요. 가격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리베이트 부분에서 유리하다는 측면도 염두에 둘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올해보다는요, 내년이죠. 내년에 유플라이마는 우리가 기대를 하고, 올해 유플라이마가 미국 시장에서 의외로 터진다면요, 그것은 뭐 그냥 기대치 않았는데 깜짝 놀란다, 서프라이즈다 이런 개념으로 덤으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핵심은 내년이다. 따라서 이것이 셀트리온 그룹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전환점, 터닝 포인트 시점이 된다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외국인들이 72억의 매수 우위죠. 기관들은 145억의 매수 우위를 보입니다. 고점 앞에서 양봉의 모습을 보인 것은 좋은 모습이고요. 거래량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고점대까지 가야만 거래량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겠는데 어쨌든 지금은 거래량이 증가하면 좋은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헬스케어도 오늘 외국인들이 68억의 매수 우위, 기관들도 35억의 매수 우위인데요. 헬스케어는 옆으로 계속 쭉 세우기 작업이었잖아요. 좋은 모습이었다. 양봉, 음봉, 양봉이고요. 앞에 고점을 도전할 수 있는 상황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한편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 외국인들이 24억의 매수 우위잖아요. 기관들도 9억의 매수 우위입니다. 계속 바닥으로 옆으로 쭉 세우는데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래가 아직은 잠잠한 상태이긴 합니다만요. 양봉의 모습이기 때문에 좋은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셀트리온 그룹 세 종목 모두 다 현재 주가의 움직임은요, 긍정적인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셀트리온이요, 앞에서 유플라이마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요. 원래는 중요한 것은 유럽에서 램시마 SC가 얼만큼 성장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긍정적인 1분기 결과가 나왔잖아요. 두 번째로 이제 적판 체계를 확립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에 미국에서 유플라이마가 7월 달부터 해서 3분기, 4분기 실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기대보다 많이 나오면 이것은 서프라이즈가 되는 것이죠. 유플라이마의 본격적인 게임은 24년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따라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중요한 전환점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 주가의 움직임 자체도 지금 전환점에 놓여 있는 것이잖아요.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다 거친 상황이기 때문에요. 길게 본다면은 이제 막 출발하는 초기 상황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